미 전역을 뒤덮고 있는 살인적인 한파로 인한 사망자 수가 지금까지 11명으로 집계됐습니다. 뉴저지의 랜드마크 중 하나인 역사적인 제지 공장이 화염에 쌓여 전소되는 안타까운 일이 있었습니다. 뉴저지주 팰리세이즈 파크 학군이 공립학교의 개보수 시설을 위한 예산 증액을 추진합니다. 맨하튼 북서부 지역에서 범죄가 줄어들지 않고 최근 노숙자들의 위협이 증가하면서 주민들이 자체 사설 경호원들을 고용하고 있습니다.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이 2월 말에 북미 정상회담을 할 것이라며 회담 개최 의지를 다시 한번 강하게 내비쳤습니다. 황금돼지해인 2019년 기해년에도 한인 동포 여러분 가정에 만복이 가득하시기를 뉴 밀레니엄 뱅크 임직원 모두가 기원드립니다. Member of FDIC and Equal Housing Lender.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월 31일 목요일 KBTV 9시 뉴스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미 전역을 뒤덮고 있는 살인적인 한파로 인한 사망자 수가 지금까지 11명으로 집계됐으며 이번 한파는 여러 도시들에서 기록 경신을 이어가며 역사적인 한파로 기억될 것 같습니다. 보도의 양준하 기자입니다. 국립기상청에 따르면 캐나다 국경과 맞닿은 미네소타주 인터내셔널 폴스의 최저 기온이 화씨로 영하 55도를 기록했습니다. 이번 살인 추위를 몰고 온 폴라 보텍스의 진원지에 가까운 시카고의 최저 기온은 화씨 영하 26도로 측정됐습니다. 미시간 호수가 마치 북극의 바다처럼 보입니다. 시카고의 경우 최악의 추위로 기록된 1985년 섭씨 영하 32도의 기록이 33년 만에 무너져 섭씨 영하 40도의 신기록을 수립했습니다. 시카고는 30일과 31일 대다수 학교 수업을 취소했습니다. 위스콘신주에서는 재학생 2만에서 3만 명이 있는 대규모 대학들도 모두 수업을 취소하고 임시 휴교에 들어갔습니다. 한편 미시간도 기록적인 한파로 연료 수요의 급증을 우려 주민들에게 집안의 온도를 조절해 줄 것을 요구했습니다. Due to this extremely cold weather and extremely high demand for natural gas, and a facility incident, Consumers Energy has asked that everyone in the Lower Peninsula turn our thermostats down to 65 degrees or less from now until Friday at noon. 우체국의 업무를 포함 엠트랙 운행도 얼어붙게 만든 이번 한파는 주말이 되어서야 풀릴 것으로 보입니다. KBTV 뉴스 양준하입니다. 뉴저지의 랜드마크 중 하나인 역사적인 제지 공장이 화염에 쌓여 전소되는 안타까운 일이 있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을 양준하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강추위 속에서 소방관들이 불길을 잡기 위해 안간 힘을 쓰고 있습니다. 엘무드 파크에 소재한 뉴저지의 랜드마크인 마칼 제지 공장이 불길에 휩싸이면서 수요일 저녁 6시 30분경에 지붕이 내려앉았습니다. 루트 80번 고속도로에서 항상 볼 수 있었던 이 종이 공장의 간판도 힘없이 무너져 불길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이 종이 공장의 화재로 인해 뉴욕시의 일부 시민들조차 멀리서 불길과 연기 냄새를 맡을 수 있을 정도로 화재는 파멸적이었습니다. 다행히 화재가 발생한 공장 안에는 아무도 있지 않아 인명피해는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KBTV 뉴스 양준하입니다. 뉴저지주 팰리세이즈 파크 학군이 공립학교 시설 개보수를 위한 예산 증액을 추진합니다. 하지만 교육 관계자들과 일부 주민들 사이에 의견이 달라 향후 귀추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펠팍 교육위원회는 최근 전체 회의를 열고 주정부의 지원금을 포함해 총 5,600만 달러의 예산을 마련해 펠팍 고교 등 3곳의 학교 시설을 개보수하기로 의결했습니다. 교육위원회는 5,600만 달러 교육 예산이 집행되기 위해서는 주민들의 동의가 반드시 필요하기에 이를 올가을 주민투표에 붙인다는 입장입니다. 주민투표를 통해 전체 주민들의 입장이 모아져야만 그 바탕 위에서 학교 개보수를 진행하겠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에 대해 주민들은 교육의 질을 높이겠다는 입장에 대해서는 찬성하지만 세금 부담에 대해서는 우려를 표시했습니다.
일부에서는 이에 대해 교육 예산을 제외한 다른 시정부 예산을 줄이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현재 펠팍 학군의 경우 한 해 예산이 다른 타운들과 비교해 낮은 수준이기 때문에 다른 행정 분야 예산을 절감하는 방법으로 교육 예산을 늘리는 것도 고려해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맨하튼 북서부 지역에서는 주민들이 자체 사설 경호원들을 고용하고 있습니다. 범죄가 줄어들지 않고 최근 노숙자들의 위협이 증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내용을 양준하 기자가 자세히 전해드리겠습니다. 맨하튼에서도 93가와 95가에 이르는 지역 주민들은 함께 힘을 모아 기금을 마련, 유니폼을 착용한 사설 경호원들을 고용, 지역 순찰을 돌게 하고 있습니다. 최근 이 지역 근처에 있는 홈레스 피난시설에 있는 한 사람이 주민들이 거주하는 건물에 들어와 도어맨을 공격한 일이 있었습니다. 이 일 후에 뉴욕 경찰 당국만 믿고 있을 수는 없다는 판단에 지난 7월부터 자체 사설 경호원들을 배치, 순찰을 돌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홈레스인들이 이 지역에 있는 쉘터에 다수 거주 중인 가운데 인근 주민들은 이들의 범죄 연루로 극도로 긴장해 있습니다. KBTV 뉴스 양준하입니다. 미국과 중국이 글로벌 경제의 판도를 좌우할 장관급 고위 무역 협상에 들어갔습니다. 핵심 쟁점은 지식재산권 침해와 기술 강요 이전 문제가 될 것이란 전망입니다.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미국 무역대표부 대표와 류허 중국 부총리를 중심으로 무역협상단이 30일 백악관 아이젠하워 빌딩에서 마주 앉았습니다. 이달 초 중국 베이징에서 차관급 협상을 가진 데 이어 고위급으로 협상단을 격상해談판에 나선 겁니다. 31일까지 이틀간 진행되는 이번 협상에서는 미국이 기술 도둑질로 규탄하는 중국의 불공정 무역 관행 문제가 집중 논의될 것으로 보입니다. 양국의 무역 불균형, 중국 상품의 가격 경쟁력을 좌우하는 위안화 약세 등 환율 논란도 의제로 포함됐습니다. 이번 미중 협상에서 돌파구가 마련될 경우 미국, 중국뿐만 아니라 글로벌 경제에도 보탬이 될 것이란 예상입니다. 대중 대미 수출 의존도가 높은 한국도 이번 협상 결과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협상 기간에 시진핑 주석의 특사격인 류허 부총리를 따로 면담하고 의견을 교환할 예정입니다.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이 우리는 2월 말에 북미 정상회담을 할 것이라며 다음 달 말 회담 개최 의지를 다시 한번 강하게 내비쳤습니다. 대북 협상을 총괄하고 있는 폼페이오 장관은 30일 밤 방송된 폭스뉴스와의 인터뷰에서 북미 정상회담 개최를 위한 준비 작업이 진행되고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폼페이오 장관은 우리는 2월 말에 회담을 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게 계획이라며 북한도 현재 동의했고 우리도 마찬가지로 북한과 동의한 것도 그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민주당과 공화당 의원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한반도와 시리아에 미군 주둔을 계속할 수 있게 요구하는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보도의 양준하 기자입니다. 민주공화 양당의 하원 의원들이 수요일 모여 주한미군 철수에 반대하는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이 법안은 트럼프 행정부가 주한미군 철수를 위한 어떤 자금의 집행도 금지하는 내용입니다. 의원들은 북한과의 대화에서 충분한 진전이 이루어지고 한국이 자체적으로 미국의 도움 없이도 북한의 위협을 막아낼 수 있다는 충분한 증거를 국방부가 제시할 수 있을 때까지 주한미군의 철수를 위한 어떤 비용의 집행도 금지하는 법안을 제시하게 되었다고 말했습니다. 이번 법안을 새삼스럽게 발의한 이유는 최근 들어 트럼프 대통령이 정치적 공세에 밀리면서 돌파구로 북한 김정은과의 두 번째 공식 만남을 추진하는 가운데 장밋빛 미래로 자칫 오판하는 일을 사전에 봉쇄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공화당의 마이크 갈라거 의원은 김정은이 한반도 비핵화를 실현시킬 거라는 것에 의문을 제기하며 트럼프가 자칫 오판할 수 있다는 암시를 나타냈습니다. 양당의 의원들은 특히 북한의 상존하는 위협을 제시한 미 정보 책임자들을 싸잡아 비난한 트럼프에게 경고의 메시지를 보내는 방법으로 이 법안을 발의한 것으로 보입니다. KBTV 뉴스 양준하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베네수엘라 임시 대통령을 선언한 후안 과이도 국회의장과 통화를 하고 지지 의사를 거듭 표명했다고 백악관이 밝혔습니다. 세라 샌더스 백악관 대변인은 오늘 성명을 통해 트럼프 대통령은 과이도 의장의 역사적인 대통령직 인수를 축하하고
민주주의를 회복하기 위한 베네수엘라의 싸움에 강력한 지지를 전하기 위해 과이도 임시 대통령과 통화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베네수엘라가 안정을 되찾고 미국과 베네수엘라의 양국 관계를 다시 구축하는 것을 지원하기 위해 정기적인 연락을 유지하기로 합의했다고 전했습니다. 미국은 과이도 의장이 지난 23일 반정부 시위 현장에서 자신을 과도정부의 임시대통령으로 선언하자 즉각 베네수엘라의 임시대통령으로 인정하며 국제사회에도 과이도 지지를 촉구해왔습니다. 북한과 이란의 대미 안보 위협을 놓고 자신과 다른 평가를 한 정보당국을 싸잡아 비난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거센 역풍을 맞고 있습니다. 댄 코츠 국가정보국 국장과 지나 헤스펠 CIA 국장 등 트럼프 행정부의 최고위정보 수장들은 지난 29일 상원정보위 청문회에서 북한 비핵화 등 핵심 외교 이슈를 놓고 트럼프 대통령과 이견을 노출했습니다. 이들 정보기관장은 북한이 핵무기를 완전히 포기하지는 않을 것이라며 그동안 줄곧 낙관론을 펴온 트럼프 대통령과는 확연히 다른 판단을 보였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시리아 주둔 미군의 철군 방침을 밝히면서 완전히 격퇴했다고 선언한 이슬람 순위파 극단주의 무장단체 이슬람 국가 IS에 대해서도 여전히 테러리스트이자 반란 위협 세력으로 남아있다고 규정했습니다. 사실상 트럼프 행정부가 심혈을 기울여 추진한 핵심 외교 정책을 조목조목 반박하는 모양새가 된 것입니다. 이에 맞서 트럼프 대통령은 트윗에서 정보기관은 학교로 돌아가야 할 것이라며 원색적인 어조로 조롱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에 대해 미국 정치권은 여야를 막론하고 국가 안보를 위한 최후의 보루로 평가받는 정보기관에게 불신을 표하며 등을 돌리는 트럼프 대통령의 행태에 일제히 비판적인 의견을 쏟아냈습니다. 척 슈머 민주당 상원 원내대표는 정보기관 수장들은 당장 트럼프 대통령을 만나 정보 평가의 기초가 되는 팩트와 가공되지 않은 첩보들에 대해 대통령을 교육시켜야 한다고 비꼬았습니다. 사건 사고입니다. 24년간 상법 분야에서 활약해온 한인 변호사가 근무하던 대형 로펌으로부터 지속적인 인종차별을 받은 데 이어 부당 해고까지 당했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29일 맨해튼 연방법원에 따르면 한인 황준철 파트너 변호사는 소속 로펌인 그린스푼 마더로부터 부당 해고를 당했다며 지난 25일 소장을 제출했습니다. 황 변호사는 소장에서 1992년 로펌에 입사한 이후 지속적인 인종차별을 당했다면서 파트너 변호사가 되기까지 백인들은 5년밖에 안 걸리는데 자신은 그 2배인 10년이 걸렸다고 주장했습니다. 황 변호사의 법률 대리인인 베로니카 정 변호사는 그린스푼의 해고 통보는 황 변호사를 제거하기 위해 취해진 의도적인 결정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브루클린에서 경찰의 검문을 피해 도주하던 남성이 경찰이 쏜 총에 맞고 중태에 빠졌습니다. NYPD에 따르면 수요일 오후 6시 20분경 뉴 로츠 애비뉴와 펜실베니아 애비뉴 사이에서 라이트도 켜지 않은 상태에서 지그재그로 운전하는 차량을 발견하고 사이렌을 울리며 정지 신호를 보냈습니다. 그러자 승용차의 운전자가 차에서 내려 경찰에게 총기 모양의 물체를 겨누었고 경찰은 이에 맞서 3발의 총을 발사했습니다. 경찰은 현장에서 운전자가 소지했던 것으로 보이는 공기총을 발견했습니다. 41살의 운전자는 팔, 다리, 가슴 등의 총상을 입고 치료를 받고 있지만 현재 위독합니다. 뉴저지주 뉴욕 리버티 국제공항의 터미널 C 주차장에서 화재가 발생해 차량 수십 대가 심하게 손상됐습니다. 뉴욕 뉴저지 항만청에 따르면 화재는 목요일 오전 7시부터 주차장 옥상에서 시작됐습니다. 화염이 번져 주차한 차량이 불에 타면서 검은 연기가 공중에 퍼지는 바람에 일부 승객들이 대피소동을 벌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공항은 정상적으로 운영됐으며 부상자는 보고되지 않았습니다. 뉴욕주에서 신규 교직원 채용 시 신원조회를 모든 학교로 확대하고 대상도 모든 교직원으로까지 확대하는 법안이 추진됩니다. 퀸즈를 지역구로 둔 릴리 로직 주 하원 의원은 주내 학교의 신규 채용 시 지문조회와 범죄 기록 조회 등 신원조회 의무화 조치를 공립학교뿐 아니라 사립학교로까지 대상을 넓히고 교사뿐 아니라 일반 직원들에게도 적용하는 법안을 상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일부 시민권 증서의 온라인 신청이 가능해졌습니다. 이민서비스국은 30일 시민권 증서 신청서와 해외 거주민 대상 시민권 증서 신청서의 온라인 신청이 가능해졌다고 밝혔습니다. 뉴욕과 뉴저지, 펜실베니아 등 전국에 유통된 복숭아와 자두가
리스테리아균 오염 가능성으로 리콜 중에 있습니다. 리콜 대상 과일은 일반 슈퍼마켓은 물론 페어웨이 마켓, 월마트, 코스트코 등 대형 업체에도 광범위하게 유통돼 소비자들의 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뉴저지에서 살인사건이 감소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주 경찰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주 전역에서 신고된 살인사건은 총 285건으로 2017년에 324건보다 12% 줄었습니다. 한인들이 많이 사는 버겐 카운티에서는 지난해 4건의 살인사건이 발생해 전년 5건보다 1건 줄었습니다. 이외에 퍼세이 카운티는 16건으로 전년보다 33% 줄었고 허드슨 카운티도 22건으로 전년보다 15% 감소했습니다. 이어서 포커스인과 커뮤니티 브리핑이 이어집니다. 네, 시민참여센터 김동찬 대표님을 모시고 포커스인 진행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이제 2020년에 이제 10년마다 이루어지는 이 미국에서 인구조사 그 캠페인을 지금부터 하잖아요. 네. 내년에 인구조사가 이제 실시되는 거죠? 네, 내년 4월에 인구조사가 진행될 겁니다. 네, 벌써부터 이제 캠페인이 계속해서 시작되고 있는데 예. 그만큼 인구조사의 그 중요도가 있다라는 거잖아요. 네, 네, 그렇습니다. 네, 어떻게 그렇게 중요한지 말씀 좀 해주시죠. 네, 사실은 미국은 이제 10년마다 인구조사를 하는데 가장 큰 이유는 첫 번째 선거구 재조정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인구가 늘어난 지역은 연방 의원 의석수를 늘리고 그다음에 인구가 줄어든 쪽은 연방 의석수를 줄이는 겁니다. 그래서 연방 상원은 주별로 2명씩이 있어서 주를 대표하는 것이고 연방 하원은 인구 비례거든요. 네. 그래서 인구 비례로 뽑는 연방 하원을 이제 다시 재조정하는 거고 또 주에서는 주 단위의 선거구들을 또 재조정을 합니다. 주 상원의원, 주 하원의원 재조정을 하고 또 그와 아울러 이 주 정부나 시 정부들이 연방 정부로부터 받는 네. 여러 가지 연방 정부의 지원을 네. 인구수에 의해서 배분을 받거든요. 그 지원금을.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모든 주와 모든 시리들이 자기 지역에 있는 주민들이 한 명이라도 탈락되지 않게끔 네. 하고 또 그 당시에 미국에 거주하고 있는 여행 왔던 사람부터 시작해갖고 거주지에 거주하고 있는 네. 모든 분들은 다 인구조사에 응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네. 내가 뭐 우리 딸네 집에 와서 내가 뭐 한 달 정도 있다. 그럼 그분들 인구조사에 다 응해야 됩니다. 네. 그리고 왜냐하면 그런 사람들이 네. 그 당시 얼마만큼 많이 있는가에 네. 따라서 그 도시의 이제 인프라를 네. 이제 확정을 하는데 돈이 없으면 인프라를 못 늘리잖아요. 네. 그래서 모든 주와 도시들이 인구조사에 자기 주민들이 한 명이라도 참가하게끔 하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이 또 뭐 트럼프 정부의 인구조사 정책에 대해서 뭐 네. 시민 단체들이 뭐 소송을 했다고 네. 그러던데요. 이제 트럼프 정부에서 인구조사에 응하는 질문지에 네. 시민권자인지 아닌지를 질문하는 내용을 넣겠다. 아, 그런 내용을. 예, 그렇게 되면 시민권자가 아닌 사람들은 인구조사 용지를 보고 안 할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그렇죠. 특히나 근데 이제 영주권자나 이런 사람들은 그러면 그것도 영주권자들도 보고 시민권자가 아니니까라고 이해할 수 있는 거고 더군다나 서류 미비에 있는 분들은 네. 당연히 거기에 참가를 그렇죠. 하지 않거든요. 네, 그런 생각이 들겠죠. 그러면 서류 미비자가 많이 있는 도시에 현실적으로 인구는 존재하는데 네. 만약에 그분들이 거기에 응하지 않을 경우 도시는 더욱더 이 할렘처럼 이렇게 네. 되어가 버릴 수밖에 없는 거죠. 네, 그래서 소송을 그래서 한 이제 거죠? 소송을 해서 원래 없던 거에 왜 여기에 이 시민권자냐 묻는 거를 집어넣느냐. 네. 2000년도 인구조사 질문지는 되게 내용이 많았어요. 네. 그래서 응답률이 낮았어요. 네. 그래서 2010년도는 10문제로 국한시켰거든요. 네. 그런데 이번에 만약에 거기에다가 넣는다 그러면 소수민족들이 많이 있는 지역들은 아무래도 손해를 많이 보게 될 것이다. 네. 그런 겁니다. 예. 그 인구조사 그 조사를 하는 질문지 내용이 굉장히 예. 중요하군요. 중요하죠. 네. 예. 이번 우리 참여센터에서도 이 인구조사 참여 캠페인에 대해서 굉장히 적극적인 홍보를 하고 계시던데요. 네, 저희들뿐만 아니고 이제 좀 있으면 한인 전체의 네. 컨센서스를 모아서 인구조사 추진위원회를 만들어야 될 네. 겁니다. 2010년도 인구조사 추진위원회의 위원장 뉴욕과 뉴저지 두 분이 이제 2020년도 인구조사를 위해서 커뮤니티에 이제 인구조사 추진위원회를 만들자라는 네. 모임을 요청한
하는 것으로부터 이제 시작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시작을 하면 우리 한인 커뮤니티에 있는 모든 단체들이 다 참가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그 트럼프 그 행정부가 그 인구조사 정책에 대해서 시민 단체들이 소송을 했다고 했잖아요. 예. 예, 그 결과는 참 나왔나요? 예, 일단은 그게 들어갈 이유가 없다라고 네. 결과가 나왔는데 트럼프 행정부는 또 대부분에 상고하겠다 이렇게 했기 때문에 네. 지금 보수와 진보에서 보수가 우위인 대부분에서 어떻게 판결 날지 그게 이제 관심사입니다. 네, 인구 참여 그 예. 조사가 굉장히 중요하군요. 그렇죠. 예. 네, 알겠습니다. 잠시 후에 또 2부 계속해서 진행해 나가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시민참여센터의 김동찬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creativemedia.net. Creative Media. creativemedia.net. 환율과 증시 전해드립니다. 뉴욕과 뉴저지 날씨 전해드립니다. 오늘도 KBTV 뉴스나일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편안한 저녁 보내시기 바랍니다. 황금돼지해인 2019년 기해년에도 한인 동포 여러분 가정에 만복이 가득하시기를 뉴 밀레니엄 뱅크 임직원 모두가 기원드립니다. Member of FDIC and Equal Housing Lender.